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수석입니다. 7월 2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대구 거래량 2,500건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두류공원 가서 이렇게 했으면 쪄 죽을 것 같습니다. 야, 밖에 장난이 아닙니다. 바깥 활동이 힘들 때는 제 방송 시청 감사합니다. 서울의 거래량 8,600건 3월이었고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6월의 거래량은 11,000건을 넘어설 기세. 진짜 무시무시한 기세입니다. 11,000건. 20년의 최고 거래량 혹은 18년의 최고 거래량 14,000건을 15,000건에 육박할 때가 있었는데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정말 그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몰랐겠다. 아무튼 그 과거의 정부에서는 좀 예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규제를 가하더라도 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자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락대출도 마찬가지로 6억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 그게 규제가 좀 더 무섭게 다가오죠. 버팀목 대출 기준 상향도 할랑말랑했지만 결국에는 취소. 예, 돈이 막혔습니다. 다른 규제가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세자금 대출 DSR, 유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을 막겠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빼내들 수 있는 카드들이 너무 많더라. 근데 오늘 진성준 의원이었던가요?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되면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 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세워놨던 270만 원 플러스 알파 이거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급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시장 분위기만 좋다면 언제든지 300만 원에 달하는 공급 물량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도 숟가락 같이 얹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더 묶어버리겠다. 제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었죠. 묶으려면 언제든지 묶을 수 있는 것이 규제지역이더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고 DSR 여전히 예외가 많습니다. DSR 예외로 되어 있는 것들 막 하다 예외를 없애버리겠다. 맞죠. 유주택자 전세대출 이런 것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인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대출 문의 창구로 할 수밖에 없다. 비대면 주담대 다 틀어막아 버렸다. 이게 그리고 대출 금리도 올렸죠. 전격적인 대출 금리 인상. 근데 제가 뉴스 캡처해 오진 않았습니다. 하나은행이 0.06% 올렸던가, 예, 그 정도 올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왜 은행은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대출은 줄이라 그러죠. 그것이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 풍선효과 그 나름대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노도강. 지난 반등장에 노도강 힘 없었습니다.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그러면 이걸 산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없어요. 또 정권 바뀌면 또 뭐 되겠지 하면서 5년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기 이거라도 잡든지 쉬워 보이진 않죠. 아니 그 현대백화점에 명품 백 사러 갔는데 이번에 가격이 올랐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 선문시장 가가지고 아무 가방이나 한 개 사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빨리 완화해라. 이거 온갖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건축과 다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요.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빼라. 지방주택수에서 빼라. 이런 요구도 있고 온갖 요구 다 있습니다. 가계대출 절반 줄이라고 은행권 10조 대출 감소. 정책자금까지 포함해서 20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계대출 증가가 적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가계대출 2천조. 여기에서 3% 정도 잡으면 60조 정도 대출 여력이 있는 거죠. 그 이전에는 100조 이상씩 증가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대출이 증가하지 않으면 집값이 뜰 수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2022년도에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이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8,586건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뭐 어나드 버머 풀로 들어오진 않았죠. 아무튼 청약 경쟁률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지고 올 텐데요. 이런 것들 분양하면 할수록 미분양은 나올 것이고, 이제 준공은 미분양과의 시간입니다. 뉴스에서는 요것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요거 줄어들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질 거다. 이제 지방 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을 보면 준공은 미분양 3,800개로 증가해 있는 상태. 매도 물량 41,200개. 수도권 물량도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전세 물량 그것도 안 가져왔구나. 캡처 해놨는데 전세 물량이 없다고 줄어들었다고 난리라고 하는데 내 집은 왜 안 나가냐. 그 이유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대구의 거래량 2,500건 정도. 지금 요 상태라면 요 상태라면 2,500건대 거래량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500건의 거래량을 본 적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수도권의 대출을 여기서 쫙 뽑아버렸습니다. 그만큼의 절반 정도 수준의 대출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방도 많잖아요. 광역시들. 인구 합치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주면 또 연말이 되면 또 총량 규제하고 은행 문 닫히고 또 몇 달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300건 정도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성구가 좀 치고 나가려고 모양새는 잡고 있네요. 실거래 가격 어제 앞부분에 제가 유림에 대해서 2환과 2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 내용이 길어져서 실거래 가격을 덜 짚어줬는데 또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블랙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광고나 하고 이래가지고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광고 수익도 다 포기해버리고 후원 채널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맨날 맨땅에 헤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억가하는 경우는 좀 블랙하고 좀 청정한 환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 14억, 13억 요 정도 거래 센터를 부르죠. 12억, 45층 12억, 45층 12억. 부산 SK 리더스뷰 고층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도 고점 대비 70%선 7억선. 만약에 이게 서울 집이었다면 일단 평수나 입지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정고점 가격 대비 20억은 갔어야지. 그게 서울 분위기였거든요. 지방은 다르더라. 또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급격한 변화라든지 실거래 가격에서 그런 것들도 눈에 띄지. 매번 그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딱히 짚어드리진 않습니다. 최신축의 가격들, 월배 3종 포레스트. 요거는 요런 가격 딱 나타나면 근래에 있었던 가격은 아닌데 복층이나 그 정도 되겠죠. 상승률 보면 인기 좋고 좀 선호하는 것들 연간 5% 정도 상승률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워낙 돈줄을 막으니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서울 6억으로 막아봐. 괜찮아. P2P 대출이 있어. 근데 금리가 기본 6% 중반부터 시작하는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요. 월베 2차 아이파크 40평 6억 2천. 상인 2편한 45평 6억. 이 잘 나갔을 때 가격이 이게 거의 한 10억 가까이 했을 겁니다. 이거. 가까이 했을 겁니다. 상인 2편은. 지난번에도 큰 가격 하락. 그때는 59평이었던가요? 아무튼 대형 평수 넓을수록 지금 사실 좋긴 합니다. 지하철역 가깝고 학교 가깝고 상권이 이전보다는 조금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신축 가격과 이 대형 평형 가격이 거의 맞닿아 버리고, 진짜 길 하나 건너서 신축 생기면 만약에 상인 2편한 건너편에 영남 학교가 떠나고 신축이 만약에 들어왔다, 45평 분양한다, 그럼 12억이잖아요. 웬만한 동네들은 길 하나 건너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은 더블인 것은
뭐 다 비슷합니다. 다른 지역들도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그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좀 항상 보수적으로 야 그럼 내 12억이 있으면은 12억짜리 신축을 살 것이냐 아니면 6억짜리를 사놓고 6억으로 뭐 배당을 뽑아 먹을 것이냐 한다면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노후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연금이 빵빵하게 계속 나오는 상태다. 그러면 뭐 12억을 다 질러 버린다도 관계는 없겠지만 무리하게 내가 6억 있는데 6억 대출을 내 가지고 신축을 들어간다. 그런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 나가는 30대 직장인이라면 40대 뭐 한 초반 정도의 직장인이라면 가능하겠지만 50대, 60대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5억대 가격 쭉 계속 그 가격대 뭐 고만고만하게 움직여서 딱히 짚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더라. 진암동 신축 4억 4,700 동대구 해모로 가격대가 그 이전과 달라지는 모습. 서울을 규제했다고 해서 그 규제 이후에 6월 30일 그 이후에 뭐 특별히 다른 거래 가액이 보이는 것이 있나요? 가격이 더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있나요? 7월달 거래. 비싼 부분. 627 대책 이후로 627 대책 이후로 지휘거래 가격 날짜. 이때는 아직까지 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그 대책 이후로 고가의 아파트. 남산자이 하늘채. 남산자이 하늘채. 죽전역 에일리넷들. 딱히 뭐 가격이 변화가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네요. 자, 아래쪽은 donbo.ca.co.kr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거래 계속 말씀드리는 오늘 47건 신고되었거든요. 이게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에 이제 물건들이 다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거래량 조금 늘어나는 정도 수준이네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 신고 누락된 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신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신고될 수도 있다. 당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거의 다 신고되고 있었나 봐요. 이 충격적인 숫자들이 여기서 계속 보이는 거죠. 뭐 그래도 워낙 이 신축 전세도 신축이나 이런 것에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좀 물건도 없다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나가? 우리 집이 좀 오래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내가 젊은 층이라면 음, 돈 조금 더 들더라도 월세로 갈 수도 있죠. 좀 더 살고 싶어 하는 집에 전세가 없으면 월세로 대안을 찾고 차라리 이 구축의 전세를 차라리 안 사는 이런 현상까지도. 근데 뭐 수입이 이렇게 많지 않고 하면은 조금 떨어져도 예전보다 전세도 싸더라고요 보니까 예전보다 집값이 뭐 2016년 17년 수준으로 와 있듯이 근데 전세 가격은 보니까 2016년 17년보다 조금 더 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시청 감사합니다.